어릴 때 텔레비전 보면요, 그 송혜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잇몸이 아프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잇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벌써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왜 잇몸이 아플까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저도 아픈 벌써 네 아프네요. 16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요약집보다 노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트. 이 거래가액 등기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보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44조 PC입니다. 44조.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갑과 을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경우에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는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래 금액을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기록합니다. 갑구 기억하셔야 돼요. 갑구.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기록합니다. 이를 거래가액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수인일 때, 그러면 부동산별로 당사자별로 금액이 따로 있겠죠. 이때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한 장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부동산별로 또는 당사자별로 금액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매매 목록을 등기소에 제공하면 마찬가지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등기관은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공시가 되니까 그 공시된 번호를 가지고 목록을 확인하면 당사자별로 부동산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어느 경우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되느냐.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등기원인이 매매지만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서일 때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등기원인이 매매일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일 때만 요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이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 등기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일지라도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이 됐다면 거래가액 등기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이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요거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맞겠죠? 2번. 매매 목록 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되면 1년마다 갱신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번호가 너무 큰 번호가 나와요. 공식이 떨어지니까 1년마다 갱신합니다. 매매 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 목록을 번호를 부여한다. 그렇겠죠. 같은 매매 목록이 같다면 번호도 같겠죠. 같은 번호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3번.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밑줄 치시고 등기관의 가후로 잘못 기록된 경우 밑줄 치시고 그때만 변경 등기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고치기 시작하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공식임이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그 두 가지 경우에만 고칠 수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외워두시죠.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가후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4번. 등기원인 증서에 기록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록된 사항이 서로 달리 기록돼서
같은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해줘서는 안 되겠죠? 각하해야 될 겁니다. 다만 단순한 오타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 증서상 매매와 신고된 대상이 된 매매가 같은 거래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 각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각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7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 원인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등기는 주등기로 간다. 아니죠. 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라고 했죠. 또한 약정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또한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 그렇죠. 그래서 1번 집은 틀렸습니다. 2번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 정보 몇 가지 외우셔야 되죠. 첫 번째 등기부, 두 번째 폐쇄 등기부, 세 번째 신탁 원부, 네 번째 매매 목록, 다섯 번째 도면, 여섯 번째 공동 담보 목록. 요 정도는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등기부, 두 번째 폐쇄 등기부, 세 번째 신탁 원부, 네 번째 매매 목록, 다섯 번째 도면, 여섯 번째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 공통점이 뭐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렇죠.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5년짜리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하 정보. 요 세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5년짜리입니다. 신청 정보, 치하 정보, 첨부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명칭 변경은 소재지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주소지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소재지로 기록이 돼서 행정구역이 바뀌면 무슨 등기합니까? 표제부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겠죠. 그 다음에 주소지가 바뀔 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뀌니까 바뀌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바뀐 것으로 간주를 하고 등기부에서 고쳐도 놔야 되겠죠. 고치는 방법은 첫 번째 신청에 의해서 고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이 신청을 통해서 바꾸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등기공무원도 법령의 전문가죠. 등기법의 전문가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있습니까? 있죠. 미등기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아까 65조 제 몇 회일까요? 2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의 판결은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표기 됐다면 그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했죠.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인가? 5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에게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두 번째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하는 등기 완료 통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는 영수증이니까 신청인에게 통지되겠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는 신청인입니까? 신청인이죠. 채권자 신청인 아닙니까? 신청이죠. 두 번째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죠.
그런데 이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신청인과 다른 사람이니까.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뭘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에게는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가 되고, 채무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서 등기명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둘 다 등기완료 통지를 받게 돼요. 다만 종류는 다르죠. 네, 채권자는 신청인으로서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받고, 채무자는 등기명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안 돼서 그 대신 받는 등기완료 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거 등기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 올해 출제가 될 거예요. 올해 출제가 되니까 요약집에 꼼꼼히 보셔갖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예전에 있다고 했죠. 똑같아요. 판사도 똑같고.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등기필증. 두 번째,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이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돼서 등기의무자가 등기 후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등기필증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폐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네?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네,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그리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될 것. 기록될 것. 누가? 등기 권리자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일 것. 이때 이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되고 통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돼요. 그러면 표지부 등기,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완료 통지는 합니까? 표지부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원칙은 신청 아닙니까? 단독 신청. 따라서 신청인이 존재하니까 등기완료 통지는 합니까? 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있으면 등기완료 통지는 하게 돼요. 신청인은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됩니까? 네? 안 된다고 했죠.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신청인이 없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이 안 될 테고,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청인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직권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도 작성이 안 되고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도 없습니다. 신청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될 때만,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때만. 그러면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됩니까? 안 되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바뀌어서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새로운 등기명인 기록됩니까?
안 되겠죠.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청인은 뭘 통지받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등기명의인은 뭘 통지받습니까? 등기필 정보. 맞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 등기명의인은 등기 권리자로서 통지받겠죠.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필 정보도 통지받겠죠. 그래서 이 등기명의인은 등기완료 통지도 받고 등기필 정보도 통지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공동신청 아닙니까? 원칙이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둘이 있죠. 그러면 이 등기권리자는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도 받고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필 정보도 통지받는 겁니다. 요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작성 통지되지 않죠. 하지만 신청인은 존재하네요. 다른 사람일 뿐이죠. 그러면 이 신청인에게 저건 통지받습니까? 받는 겁니다. 여기 신청인은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다 받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신청인은 무조건 등기완료 통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완료 작성이 안 되니까 통지도 안 받는다고 했죠. 대신 이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통지받는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이건 신청인에게 무조건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하는 등기완료 통지. 요거는 등기명의인에게 통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될 게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그러면 이때 요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권리자가 되죠. 맞습니까? 등기를 신청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의무자죠. 그러면 신청인은 등기의무자니까 등기의무자에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등기권리자는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겠죠. 대신 뭐로 등기완료 통지한다고요? 대용으로 등기완료 통지. 그러면 등기의무자도 등기완료 통지, 등기권리자도 등기완료 통지인데 성질은 달라요. 등기의무자는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에 올라가는 등기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등기완료 통지. 둘 다 받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신청인은 누굽니까? 채권자. 신청이니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 받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얘는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대신 뭐로 통지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도 채권자도 등기완료 통지 받고 채무자도 등기완료 통지 받는 겁니다. 다만 성질은 다른 거예요. 채권자는 영수증으로서, 그 다음에 채무자는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이때는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보전등기 명의인이죠. 이 보전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죠. 하지만 뭐로 통지받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이때는 보전등기 명의인에게만 이 등기완료 통지가 나가는 겁니다. 영수증의 등기완료 통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과 성질이 좀 다르지만 네 번째,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강공서 촉탁 등기는 요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를 얘기합니다. 이 강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에도 써먹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강공서의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강공서가 촉탁한 거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강공서겠죠.
따라서 이 관공서에게 이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이 등기완료 통지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등기완료 통지가 나가는 겁니다. 왜? 관공서가 신청했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관공서 이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등기완료 통지를 관공서가 받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했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여기에 등기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아니, 한 번만 작성되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등기필 정보 대신 제출해야 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확인조서, 그 다음에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맞습니까? 그럼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은 누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맞습니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대신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필 정보도 아니고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리인이 신청했고 등기필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너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 등기 완료 통지는 이쪽의 등기 완료 통지예요.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 5개 꼭 외워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 통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올 텐데 등기 완료 통지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다른 시험에 쫙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는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에게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아니겠죠? 채권자도 등기완료 통지, 채무자도 등기완료 통지. 승선 등기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무자에게도 등기완료 통지, 등기권리자에도 등기완료 통지.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건데 기억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괄 신청. 원칙적으로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신청 정보는 몇 건을 등기소에 제공함이 원칙입니까? 2건.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지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이제 일괄 신청이라는 겁니다. 이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위에 건물도 존재합니다. 건물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토지와 대지와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등기부도 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거래는 보통 같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거래가 보통 같이 이루어지니까 별개의 부동산일지라도 이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이 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신청함이 원칙이겠지만 보통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은 어떨까요? 같겠죠. 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관할이 같겠죠. 두 번째, 등기의 원인이 같습니까? 같겠죠.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은요? 같겠죠. 이렇게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에요.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관할이 동일할 것.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예외적인 일괄 신청이고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게 그러면 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이거 했던 거예요. 다. 갑이 7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짜리. 이때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빌려야 되냐면 10억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럼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을은 10억은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줄 거예요.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겠죠. 다행히 와이프 이름으로 작은 토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억. 그럼 이거 담보로 제공해주면 10억 빌려주겠습니까? 이거. A로 하자. 10억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겠죠.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등기의 목적도 다르고 등기원인도 다른 거예요.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등기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두 개의 등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등기는 일괄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전환. 하나의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두 개의 등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다를지라도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등기원인과 등기 목적이 다른 겁니다. 등기부에 따로 기록되고. 그렇죠. 따라서 이때도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읽어보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부동산이니까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이거 했던 건데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어떻게 할까요?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이라고도 불러요. 뭐 혼용해서 씁니다. 경매 청구, 경매 신청.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돼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등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처분 제한의 등기입니다.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매수인이 나오겠죠. 매수인이 나올 겁니다.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매각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이제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후순위자가 이렇게 있다면 얘도 배당을 받아가겠죠. 맞습니까? 후순위자 병이 저당권 등기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당권 등기.
그러면 얘도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순위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A가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매각 절차의 한 부분이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매수인 요 A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담은 요 A가 인수합니까? 인수하지 않습니까? 인수하지 않습니다. 왜? 배당을 다 받아가니까. 따라서 이러한 등기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러한 등기들은 다 말소가 돼야 될 텐데 이 말소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법원. 이것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것도 말소시켜줘야 될 겁니다. 법원이. 그러면 이 세 개의 등기는 관할은 동일하죠. 맞습니까?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은 동일합니까? 다르죠? 달라요. 하지만 하나의 매각 절차 안에 다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매각 절차 안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등기는 법원의 일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의 일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촉탁 등기에서 했어요. 누구에게 납부하지 않습니까? 세무서에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서는 독촉을 여러 번 하겠죠. 그런데 독촉을 계속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이 갑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처분이 뭡니까? 체납처분.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제 조만간 강제징수할 텐데 문제는 체납처분이 있게 되면 이 갑이 부동산을 다른 데 처분할 수가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등기 촉탁한다고 했습니까? 압류등기.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등기에서 처분을 못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무슨 처분합니까? 공매처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공매 절차에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때는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매수대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기는 민사집행법에서 매각대금, 여기서는 국세징수법에서 매수대금. 의미는 똑같습니다. 경락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매수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매수대금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B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여기 매수대금으로부터 요 배당받아 가겠죠. 따라서 요 B의 저당권도 소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 A가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를 갖춘다 처분해야 되죠. 따라서 요 A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준다고요?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왜? 배당을 받아가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것도 공매 처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압류 등기도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것도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줘야 될까요? 세무서입니다. 이것도 공매 처분의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전부 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강제 징수라는 요 단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괄촉탁. 그래서 이 일괄촉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 너무 어려워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설명을 많이 들었죠? 제가 많이 했죠? 혹시 몰라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두 가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12개 나올 수 있겠죠. 10문제 중에서 12개. 그러면 지문을 다시 봅니다. 18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한번 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을 테고,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등기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되죠. 유인성살.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엄자고 소유권이 엄자가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병명의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병이겠죠.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말소 등기 신청에 의해서 여기에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따라서 을의 등기 명의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게 말소가 되면 이제 갑은 등기 명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만약에 병이 안 해주면, 병이 등기미자가 말소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은? 네?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서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을도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을은 어차피 갑한테 뺏길 거 구태여 노력 비용 들여서 말소하러 가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을을 상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을이 안 해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판결서 한정이 있죠. 병에 대해서.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을이 안 해주면 요 갑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겠죠. 대위 신청을 통해서 요 을의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해서 판결서도 한 장 받아놨죠. 그래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왜? 을도 말소 등기 안 해줄 테고 병도 말소 등기 안 해줄 테니까 을과 병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판결을 받아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등기 의무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렇죠.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병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병은 뭐예요? 채무자 아닙니까? 채무자. 채무자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죠. 그럼 갑과 을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채무자, 병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없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4번 17세의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시청에서 등기 시청 능력을 갖는다. 맞습니까?
맞죠? 5번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성년 후견을 하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고 성년 후견을 당하는 사람, 제한 능력자, 그게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비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니까 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모두 가등기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환매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다른 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전받은 자는 이전한 자에게 환매등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 환매등기,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네, 환매등기,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다면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할 수 있죠.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환매등기, 이전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입니다. 그렇다면 환매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뭐겠습니까? 부기의 부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매매 계약 해지 시 말소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왜요? 물청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3번 환매특약 등기의 가등기는 그 성질상 인정될 수 없으나 환매등기 이전 가등기는 허용된다. 맞습니까? 환매권 자체는 형성권이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가등기가 가능하고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4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보를 첨부하여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임시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임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따라서 이 민사집행법상의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됩니까?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 말소도 어떻게 되면 원칙입니까? 법원의 촉탁.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명인이 가처분 등기를 말소를 하고 싶다면 직접 말소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법원에 신청해야 되겠죠.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할 테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그럼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임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등기 명인이 가처분 등기를,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결정의 주체인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법원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처분 신청한 것처럼 말소 신청도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해달라고 촉탁하는 겁니다. 이 절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처분의 이절차라고 불러요. 가처분의 이절차. 그래서 가처분의 이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그러면 말소도 돼야 되는데 이때도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돼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가등기 명인, 이익이 발생하는 자 설정자. 그래서 공동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말소될 때는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가처분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좀 어려운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들어가서 어려워요. 민사집행법이.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였는지 잊어버렸네. 5번, 4번부터 보죠. 가등기는 가등기 관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5번 가등기 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나.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원인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할 때는 이를 각하한다. 맞습니다. 법원이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그림이 떠오르는지 잘 보시죠. 갑이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집행권원은 판결서 맞습니까? 그럼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이때 동시에 보전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죠.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맞습니까? 그러면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결정할 테고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고 했죠. 촉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말소하고 싶다는 겁니다. A가 말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처분 등기를? 없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한 거라고 했죠. 따라서 A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돼야 돼요. 그러면 이 A가 법원에 가처분의 말소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소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말소를 결정할 때고 결정이 됐으면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가처분의 이의절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겁니다. 취소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결정할 테고 결정이 되면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이의절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가등기는 얘기가 달라지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해서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을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싶어요. 을이 말소하고 싶으면 법원에 취소 신청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가, 등기의무자. 이렇게 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고요. 이건 가처분 이의 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왜? 제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공동신청. 그래서 맞는 집이 됩니다. 정답은 1번. 20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시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1번. 일부가 틀렸죠.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일부 불일치로 봐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한다고 했죠. 2번. 말소 등기가 허용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당초 원인 무효인 경우 주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 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습니까? 맞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죠. 직권 말소가 될 겁니다. 3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안 나시죠? 네. 빨리 상대평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기억나실 텐데. 한 4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은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이라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건 주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은 요 피담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을은 채권의 양도인이 될 테고 요 병은 양수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 병은 어떻게 됩니까? 10억 원의 채권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병은 저당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건 부기 등기에 의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갑이 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 요거는 소멸되겠죠. 소멸되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이때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 등기를 말소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등기가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기 등기로 구성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둘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을은 두 가지 권리를 다 넘기고 사라졌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갑과 요 병이 등기소에 가서 요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때 그러면 여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갑은 을에게 행사합니까? 아니면 병에게 행사하게 됩니까?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 병. 그러면 이 병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병. 피고 적격이 있는 자도 병이 될 겁니다.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다 기억하시면서 왜 모르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고 적격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 가압류권자 전부 다 손해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이 될 겁니다. 2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1번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을의 유치권 등기. 등기 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죠. 유치권 등기는 없으니까. 2번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2호에 의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직권 말소가 될 겁니다. 3번 채권자 을의 등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 여기 채권자 을이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원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이를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등기 신청을? 없죠. 우리가 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다는 것은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상속인 중 갑과 을 중 을이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이거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5번 위조된 인감 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죠.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첨부해야 될 제대로 된 첨부 정보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죠.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그렇죠.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정답은 5번. 2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몇 개인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인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렇죠. 보존 등기 신청이 먼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기억나시죠? 네. 3번, 2번.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맞죠? 3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자의 어느 지분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4번. 공유자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 자기 지분에 관한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함으로 전부 말소는 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 명의가 되도록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 등기를 한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신 분도 많겠죠? 네. 이것도 강조를 했어요. 이거 좀 외워달라고. 네. 갑은, 갑과 을은 1억 원씩 각출해서 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1억 원씩 각출했으니까 갑과 을은 2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지분권자 1인이 등기소에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기록돼야 되겠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돼야지만 제대로 된 등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라고 했죠.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 점들을 확대하면 요것 갑, 을 이렇게 소유하는 게 지분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됐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갑 이렇게 등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만 불일치입니다. 요 부분은 일치가 됐죠. 맞습니까? 따라서 일부를 없애고 여기다 누굴 넣어야 됩니까? 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일부만을 없애는 거는 말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말소 등기는 등기상에 전부가 불일치할 때 전부를 없애는 게 말소 등기예요. 이거는 말소 등기는 불가능해요. 왜? 일부만 불일치니까.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하냐면 1번 소유권 경정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이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불러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그렇죠. 일부만 말소시키는 의미의 경정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단어를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의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이 폐지되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공용 부분의 취득자 명의로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6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을로부터 매수한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맞겠죠? 네. 만약에 곧장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간 생략 등기로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7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65조 제3호가 될 겁니다. 8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맞겠죠?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은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X겠죠? 왜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틀린 것은 네? 틀린 게 몇 개예요? 2개.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1번이죠. 1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분명히 다 골라 놓으시고 답지는 엉뚱한 거 쓰시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문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답지에 표기된 그거와
아니죠. 문제집에 표기된 그 숫자와 답지에 표기된 그 숫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내용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딱 찍었으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걸로.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치지 마세요. 답지는. 네. 그냥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